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데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일까요?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200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팔아치운 물량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물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죠. 하지만 대다수 개인의 잔고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나만 소외된 기분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돈을 벌었다는데 내 종목은 조용하거든요. 이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보다 언제 팔지 못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매수만 고민하고 매도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 무거운 매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매수 버튼을 누를 때보다 팔 때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손이 떨리게 되고요. 내리면 본전 생각이 나서 차마 누르지 못합니다. 매수는 초보의 영역이고 매도는 고수의 영역이니까요.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은 없는 걸까요? 수익률 화면을 보지 않고도 파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명확한 기준 하나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이 원칙을 이해하면 매도 고민의 90%가 사라집니다. 불안감 대신 차분한 확신이 계좌를 채우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왜 매번 실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 교묘하게 설치된 덫을 확인해 보시죠. 투자자는 항상 상반된 두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사라질까봐 조급해집니다. 결국 아주 작은 이익만 챙기고 너무 빨리 팔아버리죠.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미련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쥐고 있어요. 이 두 행동의 뿌리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내가 팔면 고점이고 버티면 반등할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내 매수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시장은 1도 관심이 없어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자꾸 손실 앞에서 마비되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손실에 취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카너먼은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했죠.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10만 원을 벌 때보다 잃을 때의 아픔이 2배나 강해요. 이것을 학계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능이 매도 버튼 위에서 우리 손을 묶어버리죠.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뇌는 실제 통증을 느낍니다. 팔지 않고 놔두면 아직 잃은 것이 아니라고 믿죠. 뇌가 고통을 뒤로 미루기 위해 핑계를 찾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회피 반응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능이 그렇게 시킵니다. 원시 시대의 생존 무기가 현대 투자에선 독이 되죠. 위험을 피하려는 습성은 인류를 살려온 도구였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일단 도망치는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본능을 따를수록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쪼그라들죠. 결국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 보는 수익률 화면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집착하는 수익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단지 내 매수가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시장의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적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흔적에 온 정신을 빼앗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과거의 숫자의 기준을 고정하는 것을 앵커링이라 합니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리듯 생각의 범위를 묶어버리죠. 내가 산 가격이 기준이 되니 합리적 판단이 안 됩니다. 시장은 변하는데 나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이 앵커링의 무서움은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년 전에 3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시세가 2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3억 원에 샀으니 그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고 하죠. 하지만 살 사람에게 내 매수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과거의 숫자를 붙잡고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이 미련의 중심에는 본전이라는 단어가 서 있습니다. 본전은 투자 시장에서 가장 대가가 큰 단어입니다. 본전을 생각하는 순간 기준은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움직여야 할 돈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노예가 되어 더 큰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투자의 대가들은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까요? 그들이 화면을 보는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고수들은 매도할 때 수익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는 걸 아니까요. 일부러 수익률 창을 가려두고 거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직 기업의 가치와 현재 가격만 비교할 뿐이죠.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강력한 질문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지금 가격에 이 종목을 처음 안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매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살 이유가 충분하다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보유하세요. 반대로 지금 사기 싫은 종목이라면 당장 팔아야 합니다. 단지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놓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를 지우면 오직 미래만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오를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만 남으니까요. 계좌의 파란불은 단지 지나간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느냐죠. 여기에 두 가지 보조 원칙을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첫 번째는 처음 샀던 이유가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처음 그 종목을 선택했던 아이디어를 점검해 보세요. 기술력이 밀렸거나 산업 구조가 변했다면 나가야 합니다.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사라졌는데 들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닌 미련입니다. 미련은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반면 업계 1등 기업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업계 1등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다릅니다. 이번 최고장을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줬죠. SK하이닉스는 흔들렸지만 결국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1등은 넘어지더라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단기적인 출렁임에 놀라 1등을 파는 실수를 피하세요. 조급하게 2등주로 갈아타면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려 주식을 파는 대가는 큽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급등하는 테마주로 눈을 돌리죠.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말은 대개 손실로 끝납니다. 우량주를 지키는 인내심이 결국 복리의 마법을 부리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원금을 찾는 수학적 공식을 알아볼게요. 머리로는 알아도 크게 물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본전이 올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죠. 이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종목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말이죠. 이제 냉정한 수학적 진실을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회복의 비대칭성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30% 손실이 나면 본전까지 43%가 올라야 합니다. 만약 50% 반토막이 나면 100% 상승해야 원금이에요. 손실은 산수처럼 내려가지만 회복은 기하급수입니다.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면 손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망가진 종목이 2배 오를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상승률은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40% 손실을 보면 무려 150%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수치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빠른 결단이 계좌의 치명적인 파산을 막아줍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꽃을 심을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버티는 동안 우리가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가장 아까운 자원인 시간과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죠. 본전만 기다리는 동안 시장의 주도주들은 날아갑니다. 내 돈이 묶여있어 좋은 기회를 뻔히 구경만 하죠.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기회비용입니다.
잘못된 고집의 대가로 시장 전체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도 이런 아픈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뜨거웠던 2차 전지 열풍의 뒤향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2차 전지 열풍 때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1년 사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저점 3만 원대에서 고점 19만 원대까지 출렁였습니다. 여기서 물려 본전만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소외되었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가혹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으니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코스피 8200을 놓쳤습니다. 본전에 집착하느라 사상 최고장을 구경만 한 셈이죠. 계좌를 지키려던 고집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을 낳았어요. 진짜 매도 타이밍은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죠. 이제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진짜 매도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니까요. 통장의 숫자는 인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도구와 목적을 혼동하는 순간 투자는 괴로워집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돈 걱정 없이 결정하기 위해 투자하죠. 잔고의 앞자리에 집착하느라 일상을 망치지 마세요. 다만 이 기준은 여유 자금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당장 쓸 돈이나 빚을 내서 한 투자는 예외니까요. 우리가 세운 기준의 진짜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도 손실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진 못합니다. 기준은 손실을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감정을 빼는 도구죠. 기계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뇌의 오작동이 멈춥니다.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는 습관이 계좌를 살려내죠. 오늘 나눈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 한 줄만 기억해도 앞으로의 투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익률은 내 과거이고 신규 매수 여부는 미래입니다. 매수는 머리로 하지만 매도는 결국 인생으로 하는 법이죠. 과거의 숫자에 묶여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돌아보면 가장 조용히 남는 건 내 삶의 선택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직접 댓글로 적어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고민되는 종목을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지금 가격에 새로 살 것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겁니다. 직접 텍스트로 적어보는 순간 놀라운 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고민들을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팔고 남은 현금을 어떻게 굴릴지도 아주 중요하죠. 사상 최고가 시장에서 안전하게 진입하는 법을 예고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고점에서의 분할 매수 기준을 다룹니다. 안전하게 진입할 타이밍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볍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과연 이 뜨거운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그 진짜 결말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